저는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로스쿨 다닐 때 공익인권법학회라는 동아리에서 이주민센터 친구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외로는 송년회 같은 데 가끔 놀러 온 정도로 하다가 2019년 5월 1일부터 변호사가 되자마자 이주민센터 친구의 상근 변호사로 일을 한 것이죠. 저희는 이주민들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그리고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무료 소송 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연 한 600건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소송 구조 같은 경우는 40여 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6월에였나? 이제 영화제를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가버나움이라고 출생 미등록된 아동의 삶이 얼만큼 힘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린 영화고 출생 등록이 얼만큼 한 아동의 권리에 중요한 요소인가 되게 영화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이에요. 2019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인지할 정도의 사회적 이슈는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제 그런 영화제를 했던 거죠. 제가 무슨 영화제를 준비해 본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연대 사업으로서 뛰면서 초초초 망했죠. 다른 단체 활동가 선생님들, 다른 단체 변호사님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꼈던 어떤 좌절과 패배감이 아직도 기억이 나죠. 안 해봤던 일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참 도전적인 일이구나 하는 거를 새삼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어떤 사회적 이슈 환기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밑작업이 있었던 활동가들의 노력과 이 선배들과 이 동료분들의 이 여러가지 그 물밑 작업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야지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이 함께 이제 작용을 하면서 확 사회적인 환기를 시킬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 한 명이 뭐 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같은 일상의 어떤 그런 노력과 활동과 움직임들이 모여서 형성되는구나.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전 선배들이나 활동가 분들 뭐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일을 했던 거고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것이 무르익으면은 또 사회적 갑자기 관심을 끌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동인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사회적으로 뻗어나가는 거는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또 맞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이제 사회에 계속 전달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약간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물꼬를 터준 건 역시 우리 서남권 글로벌 센터 김동훈 센터장님께서 블로그에 세계시민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중학생 대상으로 이주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한다. 2019년부터 2년 내내 계속 잘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이주인권 관련된 외부 인권교육 특강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이 듣고 싶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재밌어 하시고 듣기 싫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없어 해요. 왜냐면 인권교육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의무교육으로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학생분들에게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오라요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류의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죠. 내국인은 어쩔 것이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은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애초에 그거를 가지고 수업 주제를 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제 얘기를 하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돕는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이 애들이 얘기하는 게 뭐 내국인 중에서 그런 지원이 필요한 뭐 사회적 소수자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전 얘기하는 게 사실 의외로 그런 단체들이 같이 일을 한다. 뭐 예를 들면 이주민센터 친구도 이주인권 단체지만은 아동 관련된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영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 활동을 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식은땀이 나네. 이주인권 쪽으로 혹은 이제 국제인권 쪽으로 전문 분야를 쌓고 싶은 공익 전업 변호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주민센터 친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정말 좋은 직장이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월급에 대한 거,
뭐 돈에 대한 거, 직장 문화에 대한 거, 그런 요소들이 사실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직장 문화, 그리고 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너무 약간 좀 이게 잘 전달이 안 돼, 이게 사실. 그렇게 약간 놀리듯이,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좋은 직장이라고 이렇게 살짝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용인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직장이라는. 도망가. 여기까지입니다. 공익변호사가 뭐라고 딱 정의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예 이 업계를 모르니까 사실 공익변호사라는 걸 좀 더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저는 공익변호사라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직업의 한 종류, 내가 이걸 직업적으로 가치나 신념으로 보든 사실은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 100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공익변호사라는 말을 제가 감히 쓰기보다는 비영리단체 상견변호사라는 말을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익변호사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라고 당연히 저는 추천을 하고요. 대신에 얘기하는 게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말을 하죠.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걸 계속 고민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사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요, 자원봉사도 굉장히 좋은 기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이 공간에서 그냥 편하게 있으실 수 있는 분을 자원봉사자로 저희는 좀 많이 그동안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거나 기부를 해주시면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많이 쓰이거든요. 법률 지원, 제도 개선, 교육 이런다 보니까 저희가 몸으로 뛰어가지고 사실은 지원을 해드리는 형태거든요. 이 단체를 운영하고 이 단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걸 직업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해주시는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그냥 뭐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 자유롭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란 인간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이유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래도 제 삶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 여유를 계속 지켜가서 사는 삶? 그러면 어느 정도 돈도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지원 안정성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좀 공익적인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데, 그래서 변호사가 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업적으로 찾는 것도 저의 꿈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일하기 전에는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거든요. 프로그래밍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률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초심은 절대 공익변호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였어요. 그리고 지금 바뀐 점은 뭐냐면은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치료센터에 온 이유도 공익변호사를 평생 할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었는데, 첫 직장 잘 선택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랑 그렇게 의지가 강한 동물이 아니라서 사실 내가 있는 곳에 익숙해지면 거기 계속 있게 되거든요. 여기가 좋은 직장이고 이 일이 잘 맞고 재밌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계속 이 일하게 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공익변호사로서 계속 삶을 유지해야 돼, 아니면 여기부터 탈출해야 돼, 막 이런 것을 뭐 상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저에게 이재호 변호사님은 이제 따뜻한 직진남, 이주민센터 친구 자원봉사자 정재호입니다. 저는 작년에 SBS 스페셜 제 대림동 변호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친구 센터에 자원봉사를 지원하여 그때부터 친구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해 주실 때 되게 오해 없이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직진남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따뜻한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엄청 잘 챙겨주세요. 배려심도 넘치시고, 항상 이제 밝은 미소로 이제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유쾌한 농담으로 이제 센터의 분위기를 이제 활기차게 이제 밝게 해주시는 에너자이저 이재호 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재호는 안주하지 않는 이상주의자이다. 이번에 로스쿨을 졸업한 진근태입니다. 저는 로스쿨 재학 중 학회 활동을 통해 친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재호님은 자신만의 이상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 오신 분이 1시간 넘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조금씩 변주를 하면서 상담을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재호님은 상담 의뢰인의 말씀을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주었고 상담을 마무리한 후에 기억에 남습니다. 이상을 조금 내려두고 약간은 편하게 좀 더 즐겁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 변호사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멀티맨이다. 주민센터
신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진혜입니다. 이재호 변호사와 함께 일한 지는 2년 정도. 변호사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에 대한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좋은 교육을 받으면 변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혼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인권교육, 강의안도 되게 잘 만드시고 강의도 되게 잘 하시고 다재다능한 분이죠. 이재호 변호사님이 되게 말은 퉁명스럽게 하는데 좀 정이 깊은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맡게 된 네팔 출신의 그 이주 노동자 많이 돌봐주게 된 친구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한창 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소송 중이고 재난지원금 신청도 요건이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저도 알게 된 건데, 재난지원금으로 받는 거다,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돈을 준 거예요. 다들 이제 이주 쪽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있으시겠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 번씩 본인이 동하실 때 사무실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재호는 엄마 아들이다. 이재호는 스펀지다. 주변 상황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에 이렇게 적응도 잘하고 나라는 사람의 개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호는 일을 좋아한다. 끝.